날씨가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에어컨 바람을 싫어하던 저도 요즘에는 매일 틀어놓고 지냅니다. 이 와중에 민주당은 경제를 망치겠다고, 그래서 나라를 망가뜨리겠다고 노란 봉투법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더운데 이재명의 민주당 이야기를 하려니 정말 열불이 납니다. 35년 전이죠. 1989년에는 전국적으로 극심한 노사분규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꿈도 못 꾸었던 불법 파업이 전국을 휩쓸었고 거의 모든 기업이 생산 차질을 빚으며 수출 물량 납기를 맞추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 1년 내내 지속됐습니다. 한 해 전인 1988년에 있었던 서울올림픽은 국민들의 자부심만 올린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여유를 가져다 주었고 은연중에 자유로운 분위기가 퍼졌습니다. 6월 항쟁에 밀려 직선 재개헌으로 정권을 잡은 노태우 정부도 올림픽 성공으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직전이었고 소련과 동구위성 국가들 역시 커다란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금방이라도 지구상에서 공산주의가 사라져버릴 것 같은 분위기였죠. 엉뚱하게도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었는데 그전부터 민노총이 야금야금 세력을 넓혀가다가 1989년 사회 분위기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일제히 불법 파업을 일으켰습니다. 그해 8월에 제가 다니던 회사도 한 달 가까이 극심한 노사분규를 겪었습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1989년 노사분규의 여파로 그 후 3, 4년간 급여가 두 자릿수로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이에 질세라 물가는 더 큰 폭으로 인상됐고 집값은 더더욱 크게 올랐습니다. 물론 당시 경제 역시 두 자릿수로 급속 성장하던 시기여서 물가 인상을 감당할 수 있었죠. 임금 인상보다 심각한 문제는 고용 형태의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산업 전반적으로 3D 업종을 기피하는 풍조가 나타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실상에 있어서는 3D 작업을 담당하던 노동자들이 각종 명목의 그 추가 수당을 과도하게 요구하고 나서는 그런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때 사용자들은 직접 고용이 아닌 간접 고용이라는 사내외주 형태로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을 고용하면 인건비도 절감하고 해고가 쉽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89년 노사분규 이후 사내외주를 통한 계약직 사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지금의 계약직은 민노총이 만들어낸 고용 형태입니다. 그와 더불어 귀족 노조도 나타난 것이죠. 민노총은 좌파 정치 세력과 결탁을 통해 각종 불법 행위에 앞장서는 정치에 열중했죠. 정례해고가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노조원 세습 고용이 가능하도록 기업 경영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고용과 노동에 관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온갖 불법 정치 행위에 열중했죠. 노조가 조합원의 권리를 주장하며 고용 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해 활동한다면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조가 타인의 일할 권리를 빼앗고 기업 활동을 방해하며 국가 경제를 망치려 든다면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엊그제 삼성전자 노조가 아무런 성과 없이 슬그머니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구했습니다. 국민의 비난과 200여만 원의 금전 손실, 그리고 대표 교섭권 상실 위험 등이 이유였다고 합니다. 애초에 생산 차질을 내걸고 반도체 라인 생산을 멈춰야 한다는 파업 목표 자체가 정신 나간 짓이고 불법적인 일입니다. 법적으로 노조 활동의 목적은 노동 조건의 유지 및 개선에 국한해야 합니다. 동서양이 약간 차이가 나긴 하지만 원래 노동은 노예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정은 중세에 들어서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는데 노예와 크게 다르지 않은 농노들이 생산을 담당했습니다.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유럽의 영주들이 양을 키운다면서 내쫓은 농노들은 도시 빈민으로 편입되어
산업체의 그 노동자로 변신했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는 어느 국가나 예외 없이 저임금의 노동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죠. 뒤늦게 산업혁명을 시작한 미국도 북부지방의 도시에서는 빈민을 필요로 했고, 남부의 노예들을 산업 노동자로 흡수하기 위해 노예 해방을 주장하다가 결국은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물론 노예제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피고용자로 노동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시간을 생활에 필요한 돈으로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즉, 일정 부분의 자유를 돈과 교환하는 행위입니다. 과거의 노예와 다른 것은 그 교환을 자유의사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노예에서 농노로 다시 도시 빈민으로 변하여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을 통해 피고용인이 되는 것입니다. 노동의 과정은 사회 발전에 맞추어서 인권이라는 개념이 추가되어 기본생활, 최저임금, 고용 안정성 같은 개념이 추가됐으나 자신의 시간을, 즉 자유를 돈으로 바꾼다는 근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게 싫다면 간단합니다. 자기 자신의 사업을 하면 되는 겁니다. 누구도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엔 오히려 정부도 적극 권하고 있죠. 그럼에도 우리의 노동 조건은 전태일 열사가 분신 자살을 했던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노동자는 권력만 없을 뿐이지 과거 왕들이 누렸던 것보다 더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노조가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한 덕분에 세상이 살기 좋아졌을까요? 아니면 김영삼, 김대중이가 입만 열면 떠들어대던 민주화 덕분일까요? 그 또한 아니면 이재명의 민주당이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좋은 정치를 펴서 그럴까요? 지금도 후진국의 노동자들은 과거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입에 풀칠하기에도 부족한 급여를 받고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 노조가 없어서 그런가요? 김영삼, 김대중 같은 민주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가요? 문재인이나 이재명 같은 간첩스러운 자들이 없어서 그런가요?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국했고,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으로 나라를 안정시키고 산업화에 성공한 덕분에 라인강의 기적 따위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서 선진국이 됐고, 나눠 먹을 파이, 즉 경제가 발전한 덕에 오늘과 같은 노동자 천국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삼성의 이재용이나 SK 최태원 회장과 비교하면 당연히 생활이 초라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노동자들은 과거 이 땅에 그 어떤 노동자도 누려보지 못한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후진국은 물론 선진국 노동자조차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미 거부된 노란봉투법을 더 나쁘게 만들어 단독 통과시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민주당의 목적이야 경제를 망가뜨려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국가에서 나눠주는 돈으로 연명하게 하는 연금 사회주의를 완성해야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고 민주당 일당 독재의 전체주의 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재차 통과시켜도 다시 거부될 것을 알고도 계속 입법을 하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민노총을 자극해서 헛된 꿈을 꾸도록 하고 불법 집회를 통해 사회 혼란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겠다는 의도에 불과합니다. 노동자는 민노총에 휘둘려서 세계 최고 기업의 생산 차질이 생기도록 반도체 라인을 멈추겠다는 그런 미친 짓을 할 것이 아니라, 거센 도전을 받고 있는 회사가 다시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파이를 키우고 더 큰 파이 조각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회사에 해를 끼치는 노동자는 즉각 해고하고, 노조 역시 해체할 수 있도록 노동법도 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부 장관에 김문수 장관을 지명하자
자유우파 국민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장관이 잘못된 노동 관행을 해결하고 선진국에 걸맞는 노동법을 가질 수 있도록 눈부신 활약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